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러났습니다. 그 연임 뭐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연임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토론이 진행될 것 같아요. 신인규 토론이 변호사가 왠지 다른 진행될 것 입장을 낼 같은데. 것 같다. 네, 최종 교수님. 저는 당연히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과 대선의 승리를 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. 네. 그리고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정권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에요. 그리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네.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정당의 뭐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어떤 사람이 대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가장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을까, 또 정권, 대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윤리적으로 뭐 얘가 또 할 수 있냐, 연임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. 아하.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실급하고 절박한 것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도움이 될 거냐, 대권에서 도움을 받을 거냐,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이 오는 게 도움이 될 거냐,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.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뭐 그것이 전례가 없었던 문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냉정하게 민주당의 미래나 민주당이 대권 가도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를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로 다시 가야 된다고 봐요. 네. 그래야 결집이 되고, 지금 구도는요,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경쟁, 이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윤석열 정부, 그리고 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민주당이 뭔가 정체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 물러서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대표가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겨보세요.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겠어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 가지고 대선만 준비하고 그다음에 네. 대표는 다른 사람에서 만약의 경우에 갈등의 요소가 작용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어떻게 또 결정을 하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, 윤리적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연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. 그것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변호사님. 근데 저는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. 근데 네. 지금 민주당의 논리를 쭉 들어보면 상당히 좀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네. 이건 매우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.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예외니까 우리의 예외가 정당하다, 이제 아마 이렇게 논리를 짜시는 것 같은데, 네. 저는 결국 모든 선택은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? 아하. 결국 대선이라는 거는 일부 지역구만 뽑는 것도 아니고 네. 전 국민이 일시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체 국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.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,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칙을 더 강조하는 거고, 제가 강조하는 원칙에는 이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급변 사태가 온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긴급 투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연임을 안 하고 이재명 대표가 밖에 있으면은 당원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다가 네. 급변 사태가 왔을 때 바로 투입이 되면 더 자연스러운데, 그게 아니라 연임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또 당원을 바꿔야 되고,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, 저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게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골프 같은 건 개인 스포츠인데 저는 대선이나 이런 선거는 팀 스포츠,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 팀 스포츠로 가려면은 다양성, 민주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뒷받침이 돼야 더 많은 세력화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건데, 네.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매우 약한 선택이다.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되면 이거는 축구가 아니라 골프로 가는 거거든요. 물론 전 이재명 대표 골프로 치면은 타이거 우즈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보는데, 근데 축구는 그게 아니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,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집권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. DJ가 집권할 때도 JP 연대를 했고요. 네.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손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 단독 집권을 했지만은 그때는 보수가 분열이 됐었고요. 홍준표, 안철수, 유승민 이 네. 분열이 됐었고, 지난 대선에선 영끌로 양대 진영이 붙었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좀 형편없는 후보에게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0.7% 차이로 졌거든요. 그렇다면 저는 다음 대선도 만약에 이재명과 보수가 세탁이 돼서 오세훈으로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거 이길 수가 있겠느냐. 아하. 단독으로 1대1로 붙었을 때.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까지 그래요? 고민을 한다면 네. 세력 집권에 좀 더 민주당이 저는 관심을 더 쏟아야 될 때다. 저는 원칙을 더 강조한 입장입니다. 원칙인데 네. 제가 보면 민주적 짧게. 짧게? 예. 민주적 방식이라는 건 당원들이 선출해서 네. 대표를 뽑는 거예요. 그 예를 들면 불법적인 방법이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의사가 반하게,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방법을 쓰거나 네. 그게 아니잖아요.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택해서 이재명
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네.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아하.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. 어차피 당은 당원들이 결정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선에 질 거다.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. 아니 왜 출마까지 왜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당원들의 선택에 반하는 행동이에요.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안 해. 네.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그건 당원 주권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재미도 있지만 토론도 살아있는 박봉규. 일부러 그런 거 질문하는 거죠. 내용을 다채롭게 입체형으로 정말 하시려고. 너무나 좋습니다. 네, 수요일마다 박봉규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 9시 어김없이 박봉규는 출발합니다. 근데 개그로 시작해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참 좋네요. 개그에서 내용까지. 그러니까요.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. 따뜻함도 있고요. 다 있어요. 오셔야 됩니다. 박봉규. 1,400명. 예. 네, 1,500명이 박봉규. 조금 못했어요. 예, 예. 박봉규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으니까 꼭 네. 오시고요. 자, 유닛 활동 열심히 유닛 하시고 활동. 네,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복라인으로 네, 가겠습니다. 복라인으로 한번 출동하시고 수요일에 또 뵙도록 4시에. 하겠습니다. 예. 네, 두 분 고생 매일 편성하라고요. 고민해 보겠습니다.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